이게 사연을 접수한 게 아니고. 아, 접수한 건 아니고. 저는 언제나 노략질 하고 다녀요. 노략질. 예. 해시민들한테 물어본 건데 제가 가져왔어요. 아, 예. 근데 이거를 나이 차이로 국한할 필요는 없고 특히 남성이 어리고 여성이 많은.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썸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어라? 올렸어. 뭔가 좀 이상한데 혼자만의 그러면? 착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그거를 조건을 깔지 말고 어쨌든 연상과의 결혼 내지 연애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나이 차이 말고도 재력의 차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정치 성향의 차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네. 딴 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혹시 장애가 되는 경우는 뭘까? 오호.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 제대로 접수를 못했는데 연상인 쪽이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연상인 쪽이 여성인 쪽이고요. 아 예. 남성은 이제 꽤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것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띠동갑 정도는 아니긴 한데 오, 많이 차이 나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아니. 사람 말 끝까지 들어야지. 네, 그게 아니랍니다. 본인이 그래놓고 본인을 혼내고 있어 왜? 요거 고민하신 분은 한 7살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래도 꽤 나네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남성이 이제 20대 초반이고 여성이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때는 또 차이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갈수록 아유 이놈의 할망구 이놈의 영감탱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 네. 그때로서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아직은 또 남성분의 나이가 이러면 사회 진출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여성분은 사회 진출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거고요. 상황 자체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차이가 많이 져서 예. 그래서 연애하는데 좀 고민하게 되는 연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우리 온고님이 또 그새 또 6살 차이 얘기한다. 이건 자랑인 것 같은데. 아. 자랑 많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예. 우리 나는 봤어요. 보셨어요? 심지어 봤습니다. 월간 관객 때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사연을 내신 분이 지금 우리가 이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연 접수한 게 아니라 오늘 방송 안 들어오셨으면 모르고 네. 방송을 나중에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이 사연에 집중할 건 아니에요. 예. 요 구체적인 남성이 20대 초반이고 여성은 20대 후반이고 아직은 썸을 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연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새 타당함을 논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진 연애는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걸 제가 자꾸 이쪽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있죠? 네. 예. 여긴 들을 얘기가 없거든요. 아니, 나는 차이가 있든 없든 네. 예, 여기는 일단은 절대량이 좀 부족합니다. 예. 예. 부족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야. 있어. 다 있지. 재산도 있고. 본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거엄님이 네. 사회적인 생활 능력이 부족할 때 예. 생활 능력이 조금 더 많으신 여친의 오, 네.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무심양면으로 도움을 받는. 오, 그런 또 거구나.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걸 10배 이상 갚아줬습니다. 예. 네, 이제 그만 갖고 싶어요. 무슨 사채 빌려 쓴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갚았어요. 네. 요래서 조강지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 조강지처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부인. 조강이 훌륭하다는 뜻이야. 일단은 네. 처니까 남자는 아니야. 여자분이야. 부인.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조강. 아니, 네. 조강지처가 좋더라. 아주 훌륭한 분이 당연히 좋지. 예. 왜 동호반복이야? 강해 일단. 그만해. 야, 그만해. 조가 강한? 그러니까 존나 강함을 한자로 바꿔놓은 거야? 야, 우리 프로그램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 이러면. 로자님이 연기죠? 아니에요. 나 이건 너무 창피한데. 이거 잘라줘요. 와, 어마어마한 친구네. 이거 나중에 피디님 잘라줘요 나중에. 자, 비주류님께서 거님은 아시라고 시비 걸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이제 저쪽에서 웃다가 참 네. 이러면서 야, 이거 또 자신있다. 나왔다. 네. 아니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겪은 사람이죠. 네. 네. 구체적인 뜻은 알아요. 그럼? 네, 구체적인 뜻까지는 몰라요, 저도. 아니 그 두 글자에 그렇게 많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조강지처는 뭔가의 처 이런 뜻이거든요. 지가 이제 뭐뭐의 정도의 뜻을 가지니까. 근데 조강이라는 게 뭐냐면 쌀밥을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예, 이런 게 되게 그 헐한 곡식들 있잖아요. 아, 조 같은 거 말 그대로 조 같은 거. 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헐한 곡식을 저기 보면 지게미하고 쌀겨라고 이제 나오죠. 이 헐한 곡식이나 헐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던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존나 강한 처라고. 혹시 지금 시국에 대한 어떤 패러디와 오마주입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이 조강지처라는 표현은 저는 진짜로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진짜 봐요. 아름다운 말을 내가 너무 졸라 강한. 이건 너무 창피한데. 이건 내가 못해. 지는 뭐야, 지는? 뭐뭐 의라고 아까 이미 말씀. 아니 그거 말고 당신 해석 말이야. 지는 뭐야? 졸라 강한데 지랄 맞은 거야? 나 거기까지 안 갔어요. 나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지리는 처. 아니야. 존나 강해서 쳐다볼 때마다 지리는. 아니야,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야 이게 무슨 약어구나 약어. 이거 너무 안 해. 이거 눈물 나. 이건 안 한 걸로 할래요. 그럼 다 해놓고 뭔 소리야? 고양이 날다리님 써주셨는데 조광지처는 그럼 김건희 씨 여사라고. 맞네. 그러니까 못 버리네. 못 버리. 네. 네.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진 않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연락 강하고 지리는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유, 그렇지, 맞네. 훈련하네 조광지처네. 야. 죄송합니다. 근데 왜 나왔지 조강지처가? 아우. 거의 없다님. 어지러지하다. 네. 어지러지네. 근데 이게 조광지처럼 이게 되게 훌륭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뭐랄까 심리적 메커니즘에 정확히 맞아요. 보통은 젊은 시절에, 이건 현대든 고대든 마찬가지야. 젊은 시절에 어려울 때 서로 만나. 어려울 때 만나면 어떨까요? 보통은 동지의식 같은 게 생기죠. 동지의식 이전에 네. 어려울 때인데 왜 서로를 좋아했을까? 뭐 공감이 된다거나 동병상련을 느낀다거나. 다시 말하면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측면에 의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렇지. 거구나. 결국엔 그 사람이 좋았던 거야. 어렸을 때 낭만도 있었겠지만 열정도 있겠고. 너무 아름답다. 그 사람이 좋았어. 그리고 같이 힘들게 이겨냈어. 근데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쌀밥도 먹게 돼. 그렇죠. 갈비도 좀 먹게 돼. 이제 돈도 좀 벌었어. 나이가 드니까 좀 더 돈도 벌고 전답도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좀 부르지잖아. 그러면 뭘 생각하게 돼? 다른 게 이제 딴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강지 처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고 이게 좀 생기면 사람이 때깔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의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지고. 그렇지. 그럼 그 중에 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사람들을 서로 계속 예뻐하느냐 이게 이렇진 않아요. 싸우죠. 엄청 싸우죠.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했던가를 까먹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만남을 했던 건데 물질이 생기니까 오히려 되게 물질적인 뭔가에 의해 끌려. 여기서 물질은 돈만이 아니에요. 네. 그건 내가 할게. 너는 왜 몸은 되라는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대단히 세속적인 욕망을 상대에게 투영시키기 시작을 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조강지처 처나 남편으로 뭐 이제 성별로 나눌 필요 없어요. 예. 조강지처라는 말은 있는 말이니까 그냥 거기에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자꾸 조강지처를 우리가 떠올릴 때 이어지는 말이 뭐 조강지처를 버렸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물질적인 속물적인 욕망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 욕망은요 상대방의 커트라인을 굉장히 낮춥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봤었던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남자가 작가예요. 성공 못했어요. 근데 젊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 귀부인이 이 남자 작가를 거의 걷어 매겨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미 내가 가진 돈이 많고 물질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높은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젊고 잘생기고 몸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은 대단히 단순한 욕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어떤 애틋함도 없습니다. 남자는 내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고요. 여자는 내가 얘를 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암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동지식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너를 좋아했고 너와 함께 살았던 건
나도 가난했고 너도 가난했으니까 결국은 뭐 서로뿐이 없었지 않겠겠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물론 사후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는 서로 좋았을 텐데 네. 나중에 되면 내 눈도 높아지고 사실 눈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세속적 기준 중에 특정한 부분들을 발동시키고 있는 건데 근데 너는 추레해. 사실 예전에 내가 너를 만나고 너가 나를 만났던 건 서로 추레했기 때문이야. 네. 그 시절을 같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그러나 의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는 못하겠고 딴 데 가서 뭔가를 찾는 거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되게 안타깝다. 네. 뭘 안타까워? 근데 조강지처라는 말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니 10배 갚았대잖아. 그리고 사실- 거역다님은 그 속물적인 욕망이라는 게 저는 건전하게 풀렸다고 봅니다. 오토바이로 어떻게 오토바이로 풀렸잖아. 확신할 수 있어요? 표정이 딴 게 있다 지금. 딴 게 있는 표정인데. 뭐가요? 왜요? 나 아무 말도 아닌데요? 조강지처. 저는 한 7배까지는 제 마음으로 갚았어요. 진짜로 주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아직 결혼 안 한 모든 남자분들 잘 들어두세요. 선물은 처음에 너무 큰 거 하면 안 돼요. 뭔 소리야 갑자기. 저기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라. 이거 진짜 선물은 처음에 무리해서 큰 걸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관성이 됩니다. 너무 아셨어요? 웃기다, 이거. 처음에 내가 생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 줬잖아요. 내년에 똑같이 100만 원이 나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년에 120만 원 나가요. 140만 원 나가고 다음은 200만 원 나갑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만 원짜리만 줘야 돼요. 그게 현명한 남자야. 알았어? 뼈에 색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하소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여기도 별로 들을 게 없네. 아니 오늘 주제랑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의 사랑. 근데 연결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연결이 되는 이유가 비슷해서건 차이가 나서건 중요한 건 뭐가 서로를 만나게 한 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실은 안 끌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된 뭔가가 있을 거다. 네. 사랑하게 된 뭔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강지처의 이 논의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 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때 가서야 만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같이 변해오지 못한 거거든. 애초에 같이 해온 마음이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추레해 보이는 누군가만 남아있는 이 상태가 된 거야. 관계는 그대로 집에 있고 그렇지. 나는 밖에서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달라진 거지. 저는요, 특히나 동양권 문화에서 이게 되게 심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헐리우드 어지간한 연예인들 봐봐요. 이혼 3-4번씩은 그냥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무명 시절 때 자기 걷어먹여준 사람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배우가 돼서 스타가 되기 전에도 잘나고 예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강지처럼 다 있습니다. 벌써 벌써 오해돼. 너무 정확하십니다. 벌써 오해가 되죠. 오해하게 하지 마.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해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왜냐면 보통 그 말을 붙이는 게 오해하게 할 말을 하는 게. 더 벗어나고 자, 싶구나. 그거 전제 없이 한번 얘기해. 전제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이 사람을 그냥 천하의 주기름을 만드는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공감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대신 욕 먹고 있어 막 거의. 이상하다. 나는 아직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 욕을 내가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냥 말을 꺼냈을 뿐이야 나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요. 예, 조강치 얘기도 그렇고 이제 이 나이 차이나 뭐 이런 문제까지 사람을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하는 걸까? 이거 되게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게 될 이니셜이나 벤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짧게만 하고 이니셜이나 벤시로 넘어갈 텐데 왜냐면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 관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르기 때문에요. 뭐가 장벽이고 뭐가 장점일까? 뭐가 장벽이고 네.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뭐가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걸까?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는 외모가 되게 중요한데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해. 서로가 외모만 맞으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외모도 중요한데 나이도 중요해. 그러면 이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못 만나.
근데 우리가 나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면? 외모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욕망적 기준이지. 네. 그리고 그 기준도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 다른 확률이 높고요. 네. 나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재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사회적 기준이에요. 그럼요. 재력이 많아야 연애가 편한 면이 있겠지만 사실 그건 연애의 본질이 아니야. 네. 이를테면 아반떼 타고 가다가 연애하는 거랑 걷다가 연애하는 거랑 벤츠 타다가 연애하는 거랑 연애의 질이 엄청난 차이가 날까? 연애의 본질은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나요. 별로 안 나. 벤츠를 타든 아반떼를 타든 결과적으로 가는 곳은 맛집이거나 극장이거나 그러니까 또는 호텔이거나 뭐 이러니까. 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이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지 또는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겠지와 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좀 더 맛있는 거 사주겠지 차에서 내려올 때 들쪽 팔리겠지 이런 거야 하고 다 사회적 기준이야.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벽이라고 느끼는 연애에서 장벽이라고 느끼는 요소들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사회적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회적 기준을 내가 수용하는 거지. 그렇죠. 네. 모텔보다 호텔인데 왜 차이가 안 나요? 그건 납니다. 아니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 네.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더 차이가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상대를 보면서 보고 있는 요소,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고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하고 생각하는 요소랑 그게 온전히 우리끼리 관계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요소랑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나 바깥에 생긴 기준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랑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잘 못해요, 근데. 잘 못하죠.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과 내가 오로지 이 사람 안에서 발견하는 장점이나 또는 장벽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결국 내 기준을 만드는 것도 사회적인 기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몇 개 뽑아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고요. 다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봉우리가 엄청나게 좋아.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마음에 들어. 그럼 처음에는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뭐냐면 오기가 생겨서라도 좋아해. 네네. 야, 이런 얘기 진짜 들어보고 싶네. 예,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사람들이 왜 그랬어 하면은 금이 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엔 내가 왜 그랬을까로 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그렇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놓고. 예,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금을 가게 만드는 심리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요소가 옅어지거든. 예, 왜냐면 실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오래 오해가 만나다 생겼을 보면. 수도 있고. 예. 처음과는 좀 다르네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더 잘 들리는구나. 이 이유 때문에 역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이렇게 되는 거라. 합리화를 해버리는구나. 예. 재량권 일탈? 어? 그거보다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고 누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요소라고 하는 게 대단히 비사회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에 엄청난 구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섞여 있어. 되게 섞여 있고 솔직히 말해 사회적인 게 훨씬 세요. 네, 훨씬 셉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셉니다. 이거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는 그 본질적으로 보면 원래 둘 사이 관계 안에서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좋아해야 되는데도 저는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고. 그래도 적어도 판단을 하려면. 네, 그게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현대 사회엔 많이 작동하지. 야, 사람이 왜 돈을 보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야, 젊은 애들끼리 연애하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좋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 뭔가를 따지면 네. 이게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보통. 예. 그런데 속으로는 다 따지면서 그럼요. 겉으로 안 따지는 척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연애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야. 엄청난 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의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야 젊은이들 뭐 이렇게 따지고 그래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남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일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제가 한 98%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인간이든 간에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진짜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나를 보고 야,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면 이봉우도 만날 겁니다. 가스라이팅 계속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방송에서마다 야 우리 보은이 같은 애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여자들은 다 뭐 하나 몰라? 수천 명의 여성들이 예를 들면 이봉우 같은 사람 너무 좋아. 근데 그 한 명의 여성은 별로였거든. 나만은 아니고 싶었어. 그런데 뭔가 이게 관련이 된다고 너무나 부러워해. 와 나는 선택하는데 이봉우는 당신을 선택해. 너무 부러워해. 이럴 수가. 아 놓쳤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당연히 되죠. 예.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싶어집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위원님이 나만은 아니라고.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판단, 그러니까 내 판단과 상대 판단이 만나면 연애에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요소로 만난 거야. 더 좋아해.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그 관계에서는. 그게 돈이 됐건, 그게 외모가 됐건, 뭐 집안이 됐건, 나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중요하게 왜 나이가 올까? 왜 재력이 중요하게 결국 올까? 직업이 왜 중요하게 올까? 나중에는 결국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 남들이 다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맞는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재수 없어요. 싫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싫어요. 네. 싫은데 맞는 말이라서 더 싫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현실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싫어하는 거 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싫어합니다. 제가. 사람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도 싫어하는데 여자친구 옆에 있는 여자애들이 싫어요. 걔네들이 여자친구한테 계속 수석거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옆에 사람들의 어떤 대부분 야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을 해주는 애들이 여자친구의 친구들이에요. 똑같아요. 남녀 바꿔도 똑같아요. 남자가 남자친구들이 항상 이런 얘기 옆에서 해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성별 차이를 굳이 말하고 싶진 않은데 남자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통은 남자애들은 딱 하나죠. 예쁘냐?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옆에서 무지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혼수 이거 안 받아 뭐 사랑 웃기고 있네. 야 너 혼수 이거 안 받으면 후회해.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성의 입장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대충 간접 체험해본 바로는요. 24시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남편하고 얘기해가지고 뭐 예단이나 이런 건 안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막 야 현실이야. 너 지금 말고 언제 이런 선물 받아놓을 것 같아? 평생 다이아몬드 한 번도 못 만져보고 줄 거야? 막 내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아유, 참 힘드네. 저는 이런 오지랖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럽죠. 그러나 네. 현실이죠. 현실이죠. 그래서 더 혐오스러워. 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왜? 나는 친구에게 현실을 말해주는 현명한 사람이거든. 그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남의 인생에 고나리질을 막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런 기준은 지금 만났던 관계에 대한 추억과 로망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했거든. 그렇지.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는 만난 관계에 그 열정이 만들어주는 단순한 어떤 매력이라는 게 언젠가는 꺾어지거든요. 네. 언젠가는 꺾어져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언젠가는 꺾어져. 꺾어지죠. 그럼 꺾어지고 난 뒤에는 결국 어디를 귀결해? 딴 기준에 귀결해. 더 복잡한 기준들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에. 보통 많이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결혼 안 하거나 연애를 안 하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나는 사실 바라는 거 별게 없는데 왜 나는 안 만나질까? 얘기 들어보면 많아. 바라는 거 졸라 많아. 맞아. 키는 평균 키고 뭐 네. 대충 그래도 직장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담배는 안 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담배는 안 폈으면 좋겠고 이 말도 되게 쉽게 하잖아요. 한국 남자 혹은 여자 중에 흡연자 빼봐요. 한 40% 날라가요. 맞아. 우리 흡연율이 50% 좀 안 되죠. 그럼 거기서 직장 있는 사람, 직장 없는 사람 다 날려봐요. 그럼 또 한 20% 날라가요. 네. 그런 식으로 날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전체 혼인 가능 인구 중에 0.3%밖에 안 돼요. 바라는 게 많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래요. 근데 대놓고 나는 바라는 게 많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번에 다른 주제 때 말씀하신 게 우리 막 그거 무슨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무슨 이렇게 조건들이 저쪽에서 너무 크게 웃어요. 제가 뭐 까먹을 때마다. 이 흡연자 하나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거야? 뭐 잘못이야? 아니 누가 잘못이래? 알고는 있으라고. 요거 하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60%, 40% 날리면 되지 뭐. 네, 날리면 돼. 맞아. 근데 그 정도 날라. 엄청난 확률이죠, 60%면. 그럼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니 무슨 네. 6천만 명 만날 거예요. 한 명 만날 거 만날 거 아니야? 6천만 명. 한 명 만날 거잖아. 네. 아무튼 그 조건을 본인이 만나야 될 사람의 조건을 사실 많이 걸어놓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본인의 주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형성돼 있는 특히 우리 저번에 SNS 얘기할 때 그런 거 보고 결정하는 조건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많다. 저는 영향을 받는 거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영향을 받는 거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나아.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만 약간 내가 이래야 될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정도로 고민하면 돼.
근데 나는 절대 영향 안 받아. 이건 나의 기준이야. 라는 사람이 사고. 그러니까. 네. 네. 분명히 사고 칩니다. 시청자분들 귀신인가 봐. 맞아요. 내가 육각형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걸 까먹었어. 우리 육각형 얘기했었잖아. 육각형 인간 얘기할 때 네. 사실 그 육각형이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딱 자기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만들어진 조건일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나이 차이가 나는 이 나이 차이도 주로는 이제 그 보통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경우를 좀 더 장벽으로 느끼죠. 나이 차이가 난다. 이거 외에도 뭐 재력 차이가 난다, 집안 차이가 난다, 학력 차이가 난다, 뭐 여러 가지.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 어떨까요? 고민하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네. 아, 내가 그걸 그 얘기하려고 이게 이미 내 고민 안에 아.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러네. 그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가 신경 쓰는 조건이었다는 거야. 아, 그럼요. 아, 그리고 그러네. 그게 딴 요인 때문에 너무 예뻐서라든가 아니면은 잠시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게. 그치. 이게 누르고 있는 거야. 돈이 겁나 많은 거야. 예. 근데 이게 약해지잖아. 여기 바로 분위기 튀어 올라오지. 올라옵니다. 네. 바로 튀어 올라. 뭐 건투를 빕니다. 지금 제일 건투해야 될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순수한 사랑에 대한 환상들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뭐 이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게 사랑이야? 아무것도 안 돌보면 돌아보지 않는 사랑.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이런 예, 게 뭐 아니라? 그런 거니까 돌아보면서 따지지 않는 뭐. 어. 아, 왜 이러세요? 처음에 돌보는 돌아보는 어쨌든 언컨디셔널. 너무 큰 소리로 비웃지 마. 그러니까 저기 웃음소리가 갈수록 커져. 좀 있으면 스피커 갖고 와서 하겠다 아주. 어? 저는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거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뒤에 관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까는 또 측면도 있으니까 자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 중시하는가. 그게 남의 눈을 좀 더 영향을 받아서 중시하는 것도 있고 오로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 몇 가지 굵직한 것만 알아내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연애 과정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반드시 장벽이 돼요. 내가 이 크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네네. 아무리 무시해도 예. 이것들만 알고 나고 나머지 잔가지를 쳐내. 예. 잔가지를 쳐내면 왜냐하면 그 잔가지는 내가 나를 알았던 사람의 잔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예, 그 사람한테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잔가지라고 쳐내면 안 돼. 알고 되게 큰 가지였거든. 아무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걸 되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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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이 좋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그냥 밖에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재력을 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손이 쉬워. 나는 재력을 봐. 뭐 그래서 뭐 어쩌 이게 아니라 네. 아유 나는 이렇게 재력이 그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 네. 어쩔 수 그치, 없네. 딱 그 어쩔 수 정도지. 없네. 내가 속물인가 봐. 네. 그냥 그러면 돼요. 맞아. 그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재력 안 봐 이래놓고 나중에 그게 그 기준 때문에 누군가를 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 연예인들 제발 얼굴 안 본다는 거짓말 좀 하지 마. 왜 그래 갑자기 여자 여자 연예인들이 네. 그런 거짓말 한다고? 남자 얼굴 안 본다 그래놓고 졸라 미남이란 결혼해. 오소영 씨가 그래 나 남자 얼굴 안 본다. 장동건이랑 결혼하더라. 손예진 씨도 그랬어. 남자 얼굴 안 본다. 현빈이랑 결혼하대? 오늘 유난히 피를 토하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 많이 속았거든 내가. 이나영 씨 얼굴 안 본다 그랬더니 원빈이랑 결혼하더라고. 확실히.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 좀 진짜. 아이, 짜증나게. 너무 잘생겨서 얼굴 안 보는 거야. 그치. 얼굴을 못 봐요, 아니야? 못 봐. 싫어서 못 봐. 네. 그리고 외모 안 본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자기 네. 기준도 있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외모 안 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을 텐데. 자기 생긴 기준 걸 안 본다는 거. 난 외모는 볼 수가 없어. 못생긴 거 절대 안 보니까. 그리고 자꾸 김혜수 씨 마침 말씀 잘 꺼내셨어요. 김혜수 씨가 유해진 씨가 못생겼는데 그냥 만나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해진 씨 실제로 만나보세요. 괜찮아요 사람. 만나봤어요? 네, 전 실제로 봤어요. 오. 인물 괜찮아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 연예계가 워낙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다. 네. 그래서 유진 씨가 희망이에요? 네? 롤 모델이에요? 아 근데 유해진 씨 정도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됐을 때 유해진 씨 정도의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롤 모델이 맞아요. 네, 아니 그 되게 네. 되게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럼요. 네. 네. 차승원보다 유해진이 부러워요. 차성원은 일도 안 부러워. 네. 솔직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해진 씨는 딱 보면 자기 삶을 자기가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네.
부럽다 아니다 할 떠나서 되게 되게 흐뭇해 보면 사람이. 심지어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김혜수 씨가 떨어져요. 또 뭐 굳이 그렇게까지 또 구분하고 그러세요. 나는 김혜수의 한 표. 부모를 잘못 만났잖아.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유해진 씨가 훨씬 낫지 김혜수 씨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해진 씨 같은 스타일의 외모가 싫어. 라면 그것도 인정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준을 가져다가 김혜수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 뭘 또 고만이야. 뭐 얘기 다 했는데 뭘 고만해. 어쨌든 농담입니다. 예, 짜증낸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낸 건 맞는데 예, 장난으로 낸 거예요. 예. 아니다. 진심으로 냈는데. 빨리 넘어가야 돼. 그 말이야. 이제. 예, 자, 요 정도로. 근데 진짜 그 뭐랄까 현대사에 이제 갈수록 연애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SNS라는 게 사람들의 눈을 어떤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를 너무 높여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더더욱 연애를 안 하고 포기해 버리잖아요. 나는 SNS에서 보는 저런 외제차가 없잖아. 난 안 될 거야. 나는 SNS에서 보는 저런 복근이 없잖아.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게 자꾸 안 되는 이유만 더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좀 안타까워요.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살 수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우려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비교를 누군가를 대놓고 하면 안 되지. 특히 그 사람이 없어도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는 나를 부정하진 마세요. 네, 그게 오히려 비교를 안 좋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는 당연한 거야. 우리는 비교하는 동물이거든. 그럼요. 비교하는 거 없이 산다는 건 지적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일반적으로 가치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근데 이 비교가 내 기준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상대를 예를 들면 폄훼하거나 네. 모멸하지 않고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지 비교를 하는 흔적이 있는 것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비교의 죄의식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비교를 누군가가 대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는 일어나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다. 세속적이다.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이 악마가 되고 또는 들깨가 돼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교수님 하신 얘기는 이게 따옴표로 따놓고 두고두고 곱씹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쇼츠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형? 갑자기 또 일을 시켜. 쇼츠 뭐 만드는 거 간단하잖아. 자막 좀 깔고 효과 좀 넣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탁은 드릴 수 있고 네. 지불은 제가 합니다. 뭘 또 그런 걸? 어? 그 가가지고 예. 세 분까지 하네스에서 네. 복템 부르고 복동 한번 갑시다. 아 죄송한데 봉우리까지 제가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저 형은 안 돼요. 저 형은 안 돼요. 네. 저분은 그럼 마차 쪽으로 할까? 네. 그게 나. 하네스가 마차를 끌게. 저분을 끌고 다니려면 채찍이 있어요. 뭔가 물리적인 수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예. 뭐 아까 뭐 사람들이 SNS에 영향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NS 소위 이제 거기서 맛집 뭐 사진 맛집 이렇게 막 돌고 쇼츠가 돌고 있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게 너무 웃긴데 누군가 소위 이제 모 외제차의 막 장단점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난 그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가령 뭐 BMW 이런 점이 장점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하면은 거기 댓글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BMW 끌고 있다는 거야. 네.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아니 뭐 팔리는 대수나 이런 거 치면은 뭐 그럴 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너무 못 믿나요? 사실? 굳이 못 믿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굳이 왜 튀어나오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예.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할 얘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니셜인의 벤시로 이어집니다. 보리. 네. 이니셜인 벤시 한번 발음 좀 해줘요. 이니셜인의 벤시. SH가 많이 들어가죠? 영화 보긴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